어느 날 문득 집 안구석을 바라보다가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버리기보다 쌓아두는 게 더 익숙해집니다. 마음도, 물건도, 관계도요.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물건들이 나를 눌러앉는 공간이 되어버리죠. 유품 정리를 하며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비워내지 못한 것들이 남긴 이야기들, 그리고 뒤늦게야 말없이 말하는 후회들을요.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지금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7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겨진 이야기, 비워낸 공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나의 삶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 넘도록 유품정리사로 지냈습니다. 30년 동안 죽음의 현장을 정리해왔지만 여전히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고인을 만나면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의 사랑에 힘입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떠난 후에 무엇을 남겨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끝자락을 지켜보며 느꼈던 것, 그 안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것을 모읍니다. 물건, 감정, 관계, 후회, 기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많은 것들이 내 삶을 무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무게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끼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유품정리사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비워야 할 물건에 대해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당신의 집 어디엔가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며 쌓아둔 물건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로는 입지 않는 옷과 신발들입니다. 옷장 정리는 유품 정리에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옷장을 열 때마다 이걸 왜 계속 갖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한 번은 70대 여성분의 유품 정리를 맡게 되었어요. 집은 아담했고 방도 많지 않았지만 옷장은 방보다 크다 싶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는 고무줄이 늘어나 축 늘어진 내복, 땀에 절어 색이 바랜 티셔츠, 목이 늘어난 러닝 셔츠, 어깨끈이 끊어진 브래지어, 그리고 손잡이가 해진 오래된 가방들과 지퍼가 고장난 여행용 가방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의 딸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버리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셨어요. 본인 또한 늘 입던 것만 입으셨고 새 것을 선물로 받자치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깐 좀 이따가 뜯는다 하셨어요. 결국 한 번도 쓰지 않으셨고요. 실제로 세탁기엔 매일 입던 몇 벌의 잠옷과 티셔츠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언젠가를 위해 간직된 쓰이지 않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입지 않는 옷, 낡고 다 해진 속옷, 얼룩덜룩 가방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놓지 못한 미련, 손에서 놓아야 할 세월, 그리고 자신을 돌보지 못한 시간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 물건들은 우리 삶의 공간을 차지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옷장을 열어보세요. 옷장을 정리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무줄이 사가 입을 수 없는 내복, 땀에 발에 색이 변한 티셔츠, 유행이 지나 먼지만 쌓인 핸드백, 구석에 묵혀진 여행용 캐리어, 그 물건들이 당신에게 위안보다 무게를 준다면 이제는 보내줄 시간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물건은 지금의 삶에 어울리는 것들입니다. 비워내는 건 결코 가난해지거나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 꼭 맞는 것만 남기겠다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로 비워야 할 물건은 유통기한 지난 약봉지와 쌓인 병원 서류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의 집을 정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작은 3단짜리 선반이었습니다. 그 선반 안에는 약봉지, 약통, 건강기능식품, 각종 건강즙, 사탕, 병원 진료 영수증과 진단서들이 꾹꾹 쌓여 있었습니다. 처방받은 지 3년이 지난 혈압약, 유통기한도 알 수 없이 모아둔 항생제, 먹다 남은 당뇨약, 알 수 없는 건강즙과 노각 껍질과 붙어버린 사탕들, 심지어는 약국 이름이 희미해진 알약 봉투까지. 딸은 약봉지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아프다면 자식들 귀찮게 한다고 아프셔도 연락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을 모아두셨을 줄은 몰랐네요. 그 어르신은 약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 아플지 몰라 불안해서 내가 아파서 자식들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 돼서 모셨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유품 정리를 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은 건강이 나빠질수록 의외로 건강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봉지와 병원 서류는 언뜻 보면 관리하는 삶 같지만 사실은 불안에 쫓긴 흔적일 때가 많습니다. 같은 성분의 약이 겹치고
이미 낡은 병원 진단서도 버리지 못한 채 어떤 약은 유효기한조차 알 수 없이 보관되어 있죠. 이것들은 우리 몸이 아닌 마음의 짐이 되어 공간과 시간을 잠식합니다. 혹시 지금 복용 중인 약이 많다면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도 최근 것 외에는 찢어 정리하세요. 이상하게 약을 정리했을 뿐인데 집안 공기가 바뀐 것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갈 일도 평소보다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공간이 조금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 오늘 하루 딱 30분만 식탁 위에 약봉지 정리에 투자해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약은 폐기함에 버리고 진료 서류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고 그 작은 비움 하나로 당신의 건강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불안함은 버리세요.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물건은 오래된 양념통과 쓰지 않는 주방 도구들입니다. 주방 정리는 언제나 가족들의 추억과 고요한 미련이 엉켜있는 곳입니다. 냄비 하나, 국자 하나에도 내 집의 식탁과 식구들의 역사가 묻어있기 때문이죠. 어느 집 주방에서 오래된 찬장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간장, 고무줄로 칭칭 감긴 미원, 딱딱해진 설탕, 유통기한이 5년 지난 꿀병들이 켜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서랍에는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커피포트, 비닐도 뜯지 않은 새 프라이팬, 자리만 엄청 차지하고 있는 착즙기, 그리고 김치 냉장고 사용 설명서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 집의 주인, 80대의 할머니는 살아생전 손맛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식사를 간편식으로 해결하셨고 주방엔 거의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내가 죽으면 저 냄비들은 그냥 버려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음식은 삶의 온기이고 주방은 가족의 기억이 쌓이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도 너무 많은 물건이 쌓이면 가장 먼저 침묵하는 곳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찬장을 열어보세요. 소스가 굳어서 뚜껑이 열리지도 않는 각종 소스류, 먼지 쌓인 향신료병, 유통기한 지난 대용량 기름병, 한 번 쓰고 다시 손 안 댄 각종 무거운 냄비들. 이 물건들은 당신의 요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요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주방을 모두 비우고 난 뒤 딸은 남은 양념을 작은 트레이에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던 부엌이었어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왠지 다시 요리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랄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에요. 주방은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입니다. 필요 없는 양념 하나, 불편해서 쓰지 않는 프라이팬 하나를 비우는 일은 당신이 앞으로의 식탁에 여유와 건강, 그리고 따뜻함을 더하는 준비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가셔서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냄비, 유통기한 지난 소스류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자식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물건들입니다. 옷장안 깊숙한 서랍에서 작은 플라스틱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자식의 교복, 유치원 때 쓰던 이름표, 낙서가 가득한 그림일기, 그리고 누렇게 바랜 상장 몇 장이 조심스럽게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들고 고인의 딸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거 제가 6살 때 쓴 일기장이에요. 엄마가 이걸 아직도 갖고 계셨네요. 그 집의 주인은 홀로 지내시던 80대 어머니셨습니다. 자식들이 장성에 모두 타지로 떠난 뒤에도 그녀는 한 번도 이 상자를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상자는 자식이 떠난 자리를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한 채 그대로 꾹꾹 눌러 담은 기억의 저장소였던 겁니다. 유품 정리를 하며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이렇게 버릴 수 없어서, 놓을 수 없어서 조용히 쌓아둔 물건들과 마주할 때입니다. 자식의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사랑이 묻어있는 기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물건들이 남아있는 동안 자신의 삶은 멈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주에게 줄지도 모른다며 남긴 장난감, 언젠가 보여줄까 싶어 간직한 초등학교 상장, 자식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 그 시절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 사랑을 간직하는 방식은 바꿔야 합니다. 딸은 상자를 조심히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저도 제 아이가 생겼고 엄마의 그 마음이 이해돼요. 하지만 엄마가 저희를 다 키워내고도 여전히 엄마로만 남아있었단 게 마음 아파요. 혹시 지금 당신의 집 어딘가에 자식의 흔적을 여전히 꼭 쥐고 있는 상자가 있다면 오늘 한번 열어보세요. 사진 한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공간은 엄마의 집에서 나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식이 가장 바라는 부모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로 정리해야 할 물건은 선물 받았지만 쓰지 않는 물건들이에요.
딸들이 편하게 신으라고 사준 신발과 이불장에는 새 이불들이 쌓여 있고 뜯지도 않은 내복과 속옷, 그리고 양말과 화장품들, 유품 정리 중 발견한 그 집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물건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작 사용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물건은 자식을 생각하는 추억과 미안함이 있던 셈입니다. 딸은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무엇을 사주면 엄청 비싼 건 줄 알고 항상 이런 데 돈 쓴다며 혼을 내셨어요.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선물 받은 물건의 무게를 자주 마주합니다. 물건은 처음엔 고마운 마음으로 간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버리지 못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공간과 마음을 차지하게 되죠. 한 어르신은 생전에 받은 선물 중 정말 자주 쓰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증하거나 정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준 거지. 물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은 내가 이미 잘 받았고 기억 속에 남겨두면 그만이야. 이 말이 참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한 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서랍, 진열장, 장롱 어딘가에 버리자니 미안해서 쌓아둔 물건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당신 안에 남아있고 물건은 떠나보내도 괜찮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지금의 내 삶에 맞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나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6번째로 정리해야 할 물건은 쓸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입니다. 거실 구석, 오래된 진열장 안에 손잡이가 떨어진 찻잔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었죠. 그것을 꺼내던 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건 아빠 돌아가시기 전 엄마랑 매일 저녁 마시던 커피잔이에요. 깨졌는데도 엄마가 절대 버리질 않으셨어요. 찻잔 옆에는 낡은 라디오, 다 찢어진 손수건, 다 써서 멈춘 만년필, 마모된 안경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은 쓸 수 없는 물건이었지만 그 시절의 한 장면을 붙잡고 있는 소품들이었습니다. 집 안을 정리하다 보면 더는 쓰지 않지만 오랫동안 그냥 두었던 물건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간이 멈춘 탁상시계, 글씨가 거의 지워진 편지지, 눈물로 얼룩진 베개 커버, 목이 늘어나고 해진 옷 한 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에요. 그 시절, 그 사람과의 기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는 게 쉽지 않죠. 혹시 그 물건을 버리면 그 기억까지 사라질까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억은 꼭 물건에만 남아있지 않아요. 기억은 내 마음 속에도, 내가 살아온 모습과 말투, 표정 속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찢어진 손수건 하나를 오래 간직하기보다는 그 손수건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만 마음속에 담아두는 게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남습니다. 어느 날 딸이 오래도록 찬장에 모셔두었던 찻잔을 사진으로 남긴 뒤 조심스럽게 종이에 싸서 정리했어요. 그러곤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죠. 엄마, 이젠 이걸 조금 놓아도 괜찮아요. 편하게 쉬셔도 돼요.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쓰지 않지만 쉽게 놓지 못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 기억을 사진 한 장이나 조용한 이야기로 바꿔보세요. 비운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시작입니다. 7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바로 설명서, 박스, 케이블, 리모컨. 지금은 쓸 일이 없어도 괜히 버리긴 아쉬워서 한쪽에 꼭 모아두셨죠. 그렇게 남은 물건들이 이젠 추억보다 습관이 되어 우리 집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유품 정리를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보는 물건들이기도 합니다. 수납장 속, 다용도실 한편, 장롱 위, 수북이 쌓인 전자제품 박스, 알 수 없는 설명서 묶음, 전선 더미, 안 쓰는 충전기, 고장난 리모컨과 오래된 리튬 전지. 그 물건들은 누군가의 공간 속에서 오랫동안 혹시 몰라서 존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의 댁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절약 정신이 투철하셨고 새로운 전자제품이 생기면 박스와 보증서, 설명서, 리모컨을 따로 모아 서랍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서랍을 열었을 때 가족들이 동시에 내쉰 말은 이건 정말 엄마가 아니면 절대 찾을 수 없는 서랍이네요. 거기엔 이미 버린 전자레인지의 설명서, 망가진 선풍기의 리모컨, 5핀 충전기, 30핀 아이팟 충전기, 정체불명의 USB, 그리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제품들의 보증서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정작 쓰이지 않으면서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남겨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물건은 점점 필요한 게 아니라
정리조차 하기 싫은 귀찮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찮음은 삶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공간의 숨통을 막히게 하죠. 정리 중 딸이 리모컨 하나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대체 뭐에 쓰던 리모컨이죠? 어디 TV 거였던가. 엄마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절대 버리진 않으셨어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쓸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못 버리고 두는 물건들. 생각해보면 그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걱정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집 안 어딘가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고장났거나 오래된 리모컨, 사용처를 잊은 전선이나 충전기,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남겨둔 박스더미들과 설명서와 보증서가 뒤섞인 종이더미들이 있다면 지금 그걸 한번 꺼내서 진짜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내가 그걸 찾아서 쓸 수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쌓인 습관의 무게일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살아생전 본인이 말했습니다. 죽고 나면 이런 건 제발 그냥 다 버려줘요. 나도 정리하고 싶었는데 막상 시간이 안 났어요. 그 말이 어쩐지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 같았습니다. 정리는 나중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정리는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쓸 수 없는 물건을 버리는 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금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오늘 서랍 하나만 열어보세요. 그 안에 불필요한 박스 하나, 선 하나가 당신의 숨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비운다는 건 단지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무심히 쌓여있던 감정, 익숙해서 눈치채지 못했던 피로, 놓지 못했던 나 아닌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유품정리사로 일하면서 저는 그 비운 후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진작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줄은 몰랐어요. 옷장을 정리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줄였을 뿐인데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안 어울리는 옷에 억지로 맞추려던 예전보다 지금은 그냥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약과 병원 서류를 정리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나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나이를 잘 먹은 사람이더라고요. 자식의 물건을 정리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아닌 나를 위한 공간이에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을 가진 것 같아요. 주방을 정리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리를 안 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반찬 하나라도 직접 만들고 있어요. 비움은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한참 동안 쌓여있던 물건들을 치우고 나니 그 자리에 햇살이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숨이 훨씬 편안해지고 마음도 차분하게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지요. 정리 후 이제야 내 집 같다는 말을 들을 때 그 공간은 단지 깨끗해진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온 공간이 된 겁니다. 혹시 지금 버리긴 해야겠지만 차마 손대지 못한 물건이 있다면 오늘은 그 중 하나만 정리해보세요. 오래된 내복 한 벌, 손잡이 찢어진 가방 하나, 용도 모를 충전기, 작은 비움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생각보다 더 많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정리하며 남긴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늦게라도 나를 선택한 게 이번 생의 가장 큰 정리 같아요. 비운다는 건 단지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무심히 쌓여있던 감정, 익숙해서 눈치채지 못했던 피로, 놓지 못했던 나 아닌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유품정리사로 일하면서 저는 그 비운 후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진작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유품 정리를 위해 찾아간 작은 주택 한 채.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건 정리된 삶이 주는 특유의 조용한 기품이었습니다. 살림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구는 최소한이었고 장롱 속 옷까지는 계절별로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으며 냉장고엔 그 주에 먹을 식재료만 딱 적당히 담겨 있었죠. 식탁 위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에게 라고 적힌 그 봉투 안에는 꼼꼼하게 작성된 메모들과 함께 손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떠나도 괜찮단다. 정리 다 해두었고 내가 부담 느끼지 않길 바라. 나는 잘 살았고 마지막까지 내 방식대로 조용히 떠나고 싶구나.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떠난 후를 차분히 준비하셨습니다. 평생의 사진을 앨범 2권에 정리했고 물건 중 꼭 남기고 싶은 것만 메모를 붙여두었으며 보험 서류와 장례 절차도 손편지로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방은 유품이 아니라 감사와 정성으로 완성된 마지막 작품 같았습니다. 정리하던 딸은 책상 위 마지막 메모를 쥐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남 걱정 안 시키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떠나시네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두려움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고 내 삶을 내가 책임졌다는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그분이 떠난 뒤 그 집엔 슬픔보다 평온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혹시 지금 정리하지 못한 봉투 하나, 말로 꺼내지 못한 마음, 어지럽게 쌓여있는 서류가 있다면 오늘 한 장만 꺼내 정리해 보세요. 지금 비워내는 그 마음이 당신의 마지막을 더 빛나게, 그리고 남겨질 사람들에게 덜 슬프고 더 따뜻한 인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걸 모읍니다. 옷, 물건, 서류, 사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감정과 책임, 후회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많은 것들이 필요가 아니라 부담이 되곤 합니다. 그걸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바로 저 유품정리사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가장 많이 느낀 건 이것입니다. 왜 진작 정리하지 않았을까? 이제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비우는 건 결코 손해도 포기도 끝도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나를 다시 만나는 일, 남은 삶을 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겨야 할 이유도 쌓아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물건이 하나 떠오르신다면 오늘 그 하나만 정리해보세요. 고무줄이 늘어난 내복, 유통기한 지난 약봉지, 쓰지 않는 냄비나 양념통, 자식의 오래된 물건, 쓰지 않지만 버리지 못한 선물, 꺼내지 않은 편지나 사진, 의미 없이 쌓아둔 설명서나 상자들. 그 작은 물건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공간엔 햇살이 들어오고 마음엔 여백이 생기며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다시 살아날 힘이 되었다면, 용기가 주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또 한 사람의 삶도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삶의 마지막이 아닌 다시 태어나 삶을 다시 배우는 채널 지혜군아였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